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4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고요. 오늘 차이나 전기차도 아마 폭등할 것 같아요. 국내 증시도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차이나 전기차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0%고요. 미국 증시는 이 시간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로 양전했어요. 맨날 마이너스만 얘기하다가 플러스를 얘기하려니까 약간 좀 어색하네요. 9% 수익 중이고요. XOX의 3배 레버리지 그래프를 보면 61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아마 상승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어제 국내장이 조금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2400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장도 아마 폭등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제 마이너스 2.58% 하락했는데요. 오늘 아마 62,200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주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달에 아마 7만 전자를 돌파할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8만 전자도 갈 것 같아요. 어제 저녁 10시 반에 발표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우산업, 나스닥, S&P 500 모두 폭등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적게 올라 인플레이션 냉각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10일 현재 시간 미국 노동부가 10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라고 발표했습니다. 연율로는 7.7%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CPI 지수도 1개월간 0.3%로 연간으로는 6.3% 증가해 역시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마이너스 2.68%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폭등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전고점 2만원을 돌파하고 2만 5천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오늘 시진핑 주재의 최고 지도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코로나 방역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제로 코로나로 계속 가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기조가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중국의 최도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확고히 관철하되 일률적 방역 관행은 시정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중국 본토에서는 하루 신규 감염자가 8,000명대에 이르는 등 심상치 않은 감염 확산 추세 속에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잇따른 사건 사고로 표출된 과잉 방역 문제를 시정하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무위는 제로 코로나의 전반적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코로나19 예방 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인민생활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며 전염병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아울러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백신 및 의약품의 효과와 적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상무위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책임한 태도뿐만 아니라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반대하고 일률적 관행을 시정해야 된다고 상무위는 부연 설명을 했고요. 일률적 관행은 도시 내부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등 묻지마 방역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지도위의 발표는 제로 코로나에 대한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줬고요. 이 발표로 인해서 중국 증시와 차이나 전기차도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로 코로나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서 다행이에요. 다음 좋은 소식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내용인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현재 시간 성명을 내고 미중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이 지난달 3연임을 확정하고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관계, 경제, 대만 문제, 북한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정세,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의 활동, 인권 침해 문제, 중국의 해로운 경제 관행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의 반도체와 2차전지 규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러시아 국방부가 헤르손에서 철군을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9개월 만에 분기점을 맞이했다라는 기사인데요. 러시아의 보급선 문제로 전략 요충지인 헤르손에서 철군하고요. 미국, 나토 등 국제사회에서는 일단 환영했고요.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황과 관련해서 협상할 기회가 있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 순간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러시아의 헤르손 철수 전략이 전쟁을 완전히 끝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는 없기에 러시아군이 철수한 시기를 노려 적절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휴전에 들어간다면 세계 증시는 몇 년 동안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5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증시의 상승폭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동안 하락장에서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만은 상승장을 즐기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